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질문은 아주 오랫동안 다뤄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 문제는 나이나 지식 수준과는 상관없으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축구 같은 스포츠는 물론 어떤 민간 분야에서도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관심 갖는 한일전은 만약 패배한다고 해도 국가에 치명적일 정도로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뿐인데요. 그런데 스포츠와 달리 우리가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력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한일전쟁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는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각 나라의 육해공 전력을 따로 분석한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매체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한일 양국의 최강 기갑부대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갑부대와 일본 최고의 기갑부대가 싸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교롭게도 한일 양국의 최강 기갑부대는 그 부대명까지 비슷합니다. 국군의 제7기동군단과 일본의 제7기갑사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국군의 7기동군단과 일본의 7기갑사단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7기동군단을 너무 무시하는 일입니다. 두 군대가 역할은 조금 비슷할지 몰라도 그 규모나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민망하기 때문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제7기동군단이 너무 강한 것이지 일본의 7기갑사단이 허접한 조직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단일기갑사단으로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매우 강력한 부대입니다. 육상자위대 7기갑사단은 3개의 기갑연대, 1개의 기계화보병연대, 그리고 기타 부대로 구성된 일본의 최강 지상전력입니다. 총 200대 이상의 전차와 각종 장갑차량 및 자주포로 구성된 일본 유일의 4단급 기갑부대인데요. 특히 기갑사단의 전차들은 3세대 이상의 주력전차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상 이 전력이 일본 기갑전력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일본은 현재 600대 전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3세대 이상의 전차는 10식과 90식을 포함한 410여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전체 지상화력 중 2세대 전차인 74식 전차 200대가 곧 퇴역할 예정이고 10식과 90식 전차의 합계 수량도 300대로 감축될 예정임에도 7기갑사단은 그중 최정예 전력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7기갑사단은 육상자위대 전차 전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해군 중심의 일본이라고 해도 한 나라의 거의 모든 기갑 전력을 몰아넣은 7기갑사단이 약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아주 막강한 부대입니다. 유럽의 세 강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각기 200여 대 남짓한 3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단 한 개의 사단이 200대가 넘는 3세대 전차를 보유했다는 것은 7기갑사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일본 육상자위대 7기갑사단도 대한민국의 7기동군단에 감히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제7기동군단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내로라 하는 최강의 기갑부대입니다. 7기동군단은 800대의 전차와 그 이상의 각종 장갑 차량, 수백 문의 K9 자주포와 천무 MLR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뿐만 군단일 뿐 사실상 야전군급의 전력을 가진 최강의 기갑부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 독일의 모든 전차 보유수보다 7기동군단에 배치되어 있는 전차가 많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아시아에서 동급 부대 중 우리 7기동군단과 맞대결이 가능한 부대는 없습니다. 또 7기동군단의 휘하에는 3개의 기계화사단과 1개 공정사단, 1개 항공단, 1개 포병여단, 1개 공병여단이 있어 돌파, 포위기동, 돌파차단, 반격, 역습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7기동군단에 집중 배치된 3세대 이상의 전차 전력은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3세대 이상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데요. 국군은 1000대 K1 시리즈와 484대 K1A1, 100대에서 추가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K2까지 총 1600여 대의 3세대 이상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K2, K1A1 전차 대부분이 7기동군단에 배속되어 있는데요. 전력으로만 따지면 국군 기갑 전력의 절반 이상이 7기동군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의 보유한 전차만 비교하면 그 숫자만 4배가 넘어가며 별도 전력의 규모까지 따지면 사실상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물량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두 국가의 질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도했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했습니다. 아무리 투자가 적은 육상자위대라도 질적으로는 국군을 압수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7기갑사단은 질에서조차 7기동 군단에 밀리는데요. 기갑부대의 중심인 전차부터 장갑차와 자주포 그리고 훈련도와 인적 자원의 수준까지 일본 7기갑사단은 모든 면에서 우리 7기동 군단에 부족합니다. 먼저 개개의 전차의 수준에서 7기갑사단은 우리 전체에 압도당합니다. 다만 이 격차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90식 전차가 처음 개발됐을 무렵에 우리 군의 3세대 전차는 K1뿐이었으며 10식 전차가 배치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우리의 최강 전차 K2는 파워팩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10식 전차의 경우 일본의 철도 사정으로 인해 장갑과 화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나름 훌륭한 전차라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일 양국의 전차 전력의 질은 조금씩 메어져 지금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달리 일본 전차는 개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례로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기갑 전력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개발된 K1 전차는 일본의 최신 전차인 10식 전차는커녕 90식 전차조차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52구경장 105mm포를 사용하는 K1 전차에 비해 44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사용하는 90식 전차의 화력은 명백히 차이가 났으며 엔진 역시 출력이 300마력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전자장비의 격차는 더욱 심해 비교조차 민망할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한국과는 다른 전력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K1 전차에 각종 전자장비가 개량된 K1, E1이 이미 배치되고 있으며 엔진 성능 향상과 신형 장갑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1, A1처럼 120mm로 업건하는 건 역시 고려되고 있는데요. 이 개량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K1 전차는 K2 흑표급의 3.5세대 전차로 강화됩니다. 반면 90식 전차는 아직도 90식 전차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일본 내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 미스와 무리한 1500마력 엔진의 도입 등으로 개량이 취소됐습니다. 또한 각종 전자장비 역시 노후화되면서 현대전에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일선에서 쓰기에는 노후화된 전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 버전인 최신형 10식 전차가 우리 K2 전차를 압도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전차들은 계속 개량되며 한일 전차의 성능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ADD는 지금까지 외산 도입에 의존했던 장갑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향후 우리 전차들의 개량 사업이 더 수월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기갑부대의 핵심은 전차 전력이 이 모양인데 다른 전력이라고 일본이 더 나을 리가 없습니다. 전차의 진격을 보조하는 보병부대의 장갑차 전력의 격차는 더 심한데요. 7기갑사단의 장갑차 전력은 73식 장갑차와 89식 장갑전투차가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73식은 중기관총 외에 무장이 없는 장갑수송차 APC입니다. 국산 APC인 K2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닥다리 장비라는 것이죠. 89식 전투장갑차 역시 시대에 뒤떨어지는 9식 장비입니다. 개발될 당시에는 준수한 성능의 보병 전투차였으나 현대전장에 쓰이기에는 장갑도 부족하고 화력도 부족한 2성급 장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7기동 군단의 주력 장갑차는 2009년 초도 양산이 시작된 K21 보병 전투차입니다. 2세대 주력 전차의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40mm 기관포와 현대전에 걸맞은 각종 최첨단 장비를 무장한 K21 보병 전투차는 2021년 현재도 최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두 무게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훨씬 나중에 생산되었고 성능 역시 뛰어난 K21이 더 비싸야 하지만 89식 전투장갑차의 가격은 K21의 2배가 넘는 70억 원에 달합니다. K1, A1 전차의 초기 양산가로 알려진 44억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일본과 우리의 것을 비교하면 일본은 거품이 아니라 풍선에 견주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주포 전력의 격차는 심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자주포는 아군의 진격을 방해하는 진지나 장애물을 파괴하고 부족한 화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기갑부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주포는 기갑부대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필수 전력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7기갑사단 역시 다수의 자주포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7기갑사단 포병연대는 99식 자주포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99식 자주포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된
일본의 주력 자주포입니다. K9처럼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연장탄을 이용해 최대 40km의 사거리를 갔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한 자주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개발 당시만 해도 상당히 우수한 자주포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답게 충격적인 가격으로 그리 많이 생산되지 않았고 개량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9식 자주포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을 상회합니다.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K9 자주포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오히려 K9보다 떨어진다는 게 함정입니다. 또 성능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한국의 K9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성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마법을 일본은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주포는 10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 K9과 달리 겨우 600마력의 엔진을 탑재했으며 또 K9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무인화 발사 속도 개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실물이 등장할 K9A2의 경우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초창기 K9에 비해 2배나 향상되었으며 포탑이 무인화되는 등 대대적인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99식은 아직도 1999년에 그 99식입니다. 일본의 최신 자주포인 19식 자주포는 더 가관입니다. 99식의 높은 가격을 대체하겠다고 차륜형으로 개발되었으나 사거리는 아직도 40km에 머물고 있으면서 가격은 K9보다 비쌉니다. 사실상 이 자주포는 자주포라고 부르기 민망한 무기체계입니다. 또한 일본의 병력 수준은 정말 암울한데요. 대한민국의 군사훈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데 일본은 육상 자위대원들끼리 실탄을 공포탄으로 착각해 모의전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서로 실탄 사격을 했음에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여단급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건설했고 군사훈련에 VR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지상화력은 장비의 양과 질, 심지어 병사의 질까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을 감히 따라잡을 생각도 못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반대로 되어 일본이 감히 우리를 쳐다도 못 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